심리살롱 완벽하지 않은 나로 살아가는 것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나다움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훈님이랑 좀 얘기하면서 어떤 게 나다움인지 아니면 완벽하지 않은 나로 살아가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청취자분들이랑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훈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어떤 거요? 나를 소개한다면 네. 어떤 문장을 넣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긍정. 긍정, 네. 긍정지유. 네. 아니 예전에 그 기억나요? 네. 아이돌들이 뭐 네.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잖아요. 아, 동방신기. 뭐 네, 네. 동방신기라든지 예전에 뭐 유명한 아이돌들 대부분이 그렇게 붙였거든요. 네. 여자 아이돌도 있었고. 네. 그럼 뭐 긍정지유 말고 또 있을까요? 그냥 붙인다면 붙인다면요? 재미로 이렇게 네 글자로 만든다. 네 글자로 만든다면, 요즘 유행하는 또, 럭키 지유라고 하겠습니다. 럭키지유. 그러니까 나는 행운의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건가 보네요. 전 정말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요리도 잘하시고 뭔가 이 자기애가 좀 이렇게 크신 분이네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겸손한데요. 행운이랑 행복 이런 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면 나눌 수 있으니까 음.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나누고 싶어요, 진짜로. 아마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미소 짓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밌어서 미소 지은 걸까? 아니요. 다른 의미일지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좋은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향형이실까요? 아니면 외향형이실까요? 지금까지 제가 봤었을 때는 네. 외향형 같은데 뭐 네. 이거는 뭐 직접 들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주변에서 다들 저를 처음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외향형 같다고 해주시는데 놀랍게도 저는 내향형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 때문에 내향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사실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집에서 좀 뭔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인 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집순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집순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 계실 때 뭘 하면 그래도 가장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사실 집에 있을 때는 누워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요. 누워서 뭐 유튜브 보거나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노래를 틀어놓고 음. 똑같이 유튜브인데 뭐 해먹을지를 처음에 정해요. 아, 네, 요리 유튜브를 보면서 요거 좀 해먹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 날이 이제 집에서 쉬는 날이라고 하면 전날에 이제 장을 봅니다. 장을 보거나 요즘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그 택배로 오잖아요. 쿠팡 프레시 너무 맞아요. 좋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게 네.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날 새벽에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해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요리를. 그럼 혹시 내가 외향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외향형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리액션을 잘해서 그런 것 음, 같아요. 제가 말을 걸어주셨을 때 서스럼 없이 대답을 잘 이어가고 또 잘 웃고. 그게 아마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발현이 되신 거군요. 네, 나는 맞아요. 원래 내향형 사람이지만 사람을 만났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아니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내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게 맞아요. 좀 드러나는 거고 친구들을 만났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친구들 만났을 때도 친구들도 저를 되게 긍정적이고 밝다고 생각을 많이 해줘요. 음, 근데 오히려 저는 친구들한테 편하게 대할 때도 있지만 편한 만큼 조금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선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선지키기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긋기도 잘하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지훈님도 그렇지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분명히 사회의 나 음, 아니면 뭔가 친구들 앞에서의 나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의 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앞에서 나가 조금씩은 다른 분들이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다 다르죠. 근데 이 모습을 그냥 오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지훈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오픈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픈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게 됐을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떠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음. 오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시간과 뭐 친밀감 아니면 이 사람과 해왔었던 대화들 이런 걸로 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의 육감, 이 사람 나랑 이제 친하잖아. 아, 그 뭐랄까 우리가 말하자면 내적 친밀감 네. 이런 걸까요? 전 둘 다 포함인 것 같아요. 음, 내적 친밀감을 통해서 만난 시간이 길지 않지만 바로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난 기간이라든지 나눴던 대화들로 인해서 깊은 관계라서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알고 지낸 사람들이 길면 20년이고 짧아도 한 5년 이상인 사람들이랑 이제 뭐 음, 일하지 않을 때 만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랑 왜 친해졌었을까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런 질문에 답이 없어요. 왜냐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네.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입시를 같이 보냈으니까 대학교 친구들을 생각해보니까 그냥 뭔가 어떤 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너무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 아, 그럼 그런 사람은 인기 많으니까 내가 굳이 친해지지 않아도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대학교 때도 뭐 그런 선배나 친구가 다가오면 막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으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잘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친해진 사람들이 그냥 좀 무던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음, 아니면 학교 생활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학생회 활동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 뭐 체육대회도 하고 MT도 하고 아니면 축제 같은 것도 다 하고 막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속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할 거야라는 게 있었으니까. 자유롭게 대학 네. 생활을 즐기고 싶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지 않았나. 그런 걸 안 어, 하는 사람들. 아,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는 모르겠지만 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틀린 건 없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교 때 보면 그래도 어떤 사람들 많은 곳을 가보고 싶어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외향형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 뭔가 다른 하나의 길로 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음 질문 드리면요. 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스스로의 결핍이라든지 네.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게 하나의 결핍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 왜냐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은 안 만나는 뭐 이런 것처럼 음, 뭐 지현님 또 그런 게 있을까요? 부족한 걸 느꼈을 때 부족한 거 느꼈을 때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요리할 때도 그런 거 느끼세요? 그쵸. 맛이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연기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좀 언제 느껴요? 아무래도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노력한 거 대비해서 결과가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에 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요리도 그런 거잖아요. 뭐 10분, 15분 조리했는데 막상 이 맛이 안 나왔거나 네, 잘 생각해 보면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웨이팅이 있어서 막 30분 기다렸어.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가성비 맛집이 아니거나 내가 생각했던 맛집이 아니면 실망스럽죠. 내가 잘못 찾아왔나?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아마 조금씩 부족한 걸 느끼는 건 스스로에게 기준을 높게 잡았을 때도 있지만 그게 만족감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만족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도 내가 성취감은 항상 좀 높았던 게 있다면. 끝까지 해냈다라는 점에 기준을 준다면 음.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완주했다. 네, 그게 좀 큰 거군요. 네. 제가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게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림 작가님이랑 그 싱어송라이터님이랑 게스트로 와서 제가 네네. 그림 자랑을 좀 했어요. 아, 그림 잘 그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잘 그리는 건 아닌데 네. 그분들한테 저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서 그림 보여줬어요. 이게 방송에 어, 담기진 않았지만 네. 근데 저는 다시는 그림을 안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왜요? 물어보셨어요. 왜 안 그리시는지.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 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아,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잘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거야. 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게임을 해보면 항상 100점을 맞아. 그 게임에서. 아니면 뭐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방 가서 100점 부르다가 이거 95점으로 깎이면 이상하게 나 노래 좀 못 불렀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같은 곡을 불렀는데도 음, 그런 것처럼 뭔가 잘 되는 걸 살짝 안 됐었을 때 더 그 갭 음,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음, 그래서 그게 그림이지 않았을까 그런 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괜찮아, 좋아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 우리가. 네. 저 완전 이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훈님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방송을 좀 하면서도 살짝 느꼈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정적인 걸 굉장히 좀 안 좋아하고 좀 피해요. 음. 왜냐면 그걸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좋을 게 없더라고요. 경험해 아, 봤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바로 안 좋은 감정에 감정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고 바로 이런 일 생겼으니까 좋은 일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돌려요. 빠르게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군요. 맞아요. 그 감정 자체를 아예 회피하거나 묻어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솔직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오히려 바로 감정을 받고 바로 좋은 일 생기겠다라는 확실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괜찮아, 좋다라는 말은 조금은 수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능동적인 말이라고 느꼈던 게 음, 모든 걸 허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맞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안 돼. 아니면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음,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괜찮아, 좋다라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음, 이렇게 저도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눴고 혹시 그런 적 있을까요? 친한 사이인데 솔직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줬던 적.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조금의 뭔가 거짓말은 아니어도 그냥 뭔가 감추고 싶었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친구들 사이에 이런 거 좀 있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냥 경험상 여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기류가 느껴진 적을 몇 번 캐치한 적이 아, 있었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화할 때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솔직하지 않은 모습. 네, 그러면 지훈님의 경험 중에서 하나 정도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제가 아까랑 좀 연관될 수도 있는데, 제가 부정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우울하다든지 뭔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숨겨요. 아, 엄청 숨기고, 내색을 안 하는 편인 거군요. 네, 완전 괜찮은데? 나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지만, 눈에서는 눈가가 촉촉하고, 음,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기분이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즐겁게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네. 힘든 모습 보여주면 분명히 다운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이타적이신 분인 거군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근데 가끔은 저도 나 오늘 너무 슬퍼라고 할 때도 있긴 해요. 음, 그럼 근데 바로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아지자라고 하죠.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지은님이 거의 스위치가 빨리 껐다 켜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뭐 기분이 당연히 나쁜 사람도 있지만 되게 빠르게 전환이 돼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저는 친한 사이인데 솔직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거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네. 이 사람과 거리감을 좀 느꼈을 때 음.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는 거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도 내가 이렇게 깊은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이 친구는 이 얘기를 들어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어느 순간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을 때 아, 그게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우리가 뭐 좀 술을 마시면서 털어놓거나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가서 털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30대가 되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적을 때는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지만 이 주기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만나는 주기가. 맞아요. 그래서 좀 그랬던 게 아닐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한 번에 풀릴 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랄까 같이 보내온 시간 같아요. 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멀어지는 인연도 있지만 내 옆에서 같이 있어줬으니까 조금은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지. 네. 아니면 이 사람은 또 나한테 무언가 해줬겠지. 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제가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요 질문 좀 궁금했어요. 나 그대로 나와 사회에 부합하는 나. 어떤 나에 더 만족하세요? 그냥 우리가 만족으로 본다면. 사실 마음이 편한 거는, 몸이 편한 거는 나 그대로의 나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신경을 아예 안 쓸 수 없잖아요, 사회를. 우리가 사회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회에 부합하는 나를 기준선은 갖추되 음. 나 그대로의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 그대로 나를 안 잃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또 같은 맥락인데요. 또 긍정적인 마음인가요? 좀 즐거운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몰입을 되게 잘하거든요. 공감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슬픈 거라든지 아프고 막 이런 영상들이나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너무 바로 몰입이 돼가지고 저 그걸 일부러 피해요, 제가.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감정이입에 대해서 조금 탁월하신 분일 수도 있겠군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나 그 영향력이 어떻게 좀 느껴지는지 아니면 미칠지를 좀 보시는 분이지 않을까. 아까 왜냐면 제가 이타적이라고 얘기한 게 네.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될 거를 조금 더 생각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한 거 말고 아까 우리가 요 방송 전에 좀 짧게 또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저는 나 그대로의 나를 좀 지키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한 번씩 울었어요. 어, 왜냐하면 네. 사회는 나를 냉정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중반 때까지만 해도 네.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둥글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배들은 저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하고 그 회사 생활을 하거나 다 했던 분들이잖아.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형 누나들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너 네. 그렇게 살면 맨날 호되게 당할 거야. 아니면 호구가 될 거야. 근데 제가 한 호구 생활을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초반까지. 그러고 나서 딱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여자친구랑. 내년에 나의 목표는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어, 그럼으로써 제가 조금씩 냉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부합하는 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릴까봐 저는 오히려 울었어요. 영화를 보고 운다거나,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설을 읽고 운다거나,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그 네. 울고 났었을 때 네. 좀 뭔가 시원해지는 기분. 어,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너무 높은 기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변 시선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지금 너무 짐이 많거나 어깨에 아니면 내가 하는 일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사회에 부합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네. 그
나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 갑자기 문희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최근에 뮤지컬을 봤다고 했잖아요. 네. 킹키부츠 마지막 넘버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인가요? 네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을게. 네가 지칠 때 내가 힘이 돼줄게. 인생 꼬일 때 내가 옆에 있을게. 오. 네 인생에 내가 함께해. 이게 근데 되게 밝게 부르거든요. 저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글썽글썽거렸군요. 네, 이 가사가 나올 때마다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위로가 필요했나? 저 말이 왜 이렇게 와닿지? 라는 생각에 저도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꼭 위로를 받았으면 싶어서 이 뮤지컬 넘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짧게 대사로 들었는데 참 이런 좋은 대사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대사를 듣고 또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지친 하루에 어떤 네. 좀 그 공감을 좀 얻으시지 않을까. 네. 지금 지훈님이 딱 잘해주셨네요. 댓글에 출퇴근 때 꼭 듣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음, 추천드려요, 여러분. 추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마지막 질문 하면서 딱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색 질문인데 나답게 나이 든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나이도 올라가고 아니면 네. 친구들도 이제 나이 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네. 지훈님은 뭐가 나답게 나이 드는 걸까요?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나이에 맞게 20대 땐 뭐 해야 돼, 30대 땐 뭐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바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나를 알아야 나답게 나이 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저는 제가 만약에 대학을 다른 전공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30살에도 40살에도 갈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마인드가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꿈을 찾기 위해서는 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 네. 도전한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꿈을 잠깐 읽고 방황을 하시는 분들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지훈님 말이 조금 더 힘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지훈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막상 끝난다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청취자분들의 사연도 듣고 하니까 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이분들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 전달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프닝, 사이상담소, 지금 주제편까지 쭉 얘기하면서 지훈님이 편안하게 좀 이런 소통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막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긴장 안 하신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티가 안 났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 듣고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훈님이랑 오늘 한 시간이 참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네요. 그럼 지훈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사이사이 POD gmail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To My Friends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